이번 주 가장 뜨겁게 주도한 업종과 테마를 뽑아 냉정하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다음 주 시장을 이끌 주도주 꼽아보는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안녕하세요, 박정원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가장 뜨거웠던 하나의 테마를 선정해서 투자 얘기를 알려주시는 박우신 파트너와 함께 분석해보고 다음 주에 승부를 낼 유망주 두 가지를 뽑아볼 텐데요. 그럼 금요일에 솔로몬 명쾌한 분석과 판단을 내려주실 박우신 파트너 만나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그럼 이번 주를 뜨겁게 달궜던 테마를 함께 알아볼까요? 이번 주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테마는 의료 AI 관련주입니다. 오늘도 상승부를 켜고 있어서 투자 전략 궁금하실 텐데요. 관련 내용 함께 알아보시죠. 자, 지금 시장이 일단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소위 말해서 항상 이제 이 매크로 때문에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두 가지 갈래길에서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그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낙폭과대주를 공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들을 공략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요. 항상 이런 식으로 좀 긴 기간 동안 말 그대로 폭락 수준의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제가 의료 AI 관련주에 대한 모멘텀과 이슈들을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몸집을 10배나 키우는 상승 저력, 상한가를 동반한 7거래일 연속의 빨간불,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주가 움직임이죠. 이렇게 꿈만 같은 주가 흐름이 실제로 일어난 섹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의료 AI 관련주인데요. 최근 시장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동반 하락하는 등 낙폭 과대 섹터로 구분이 되기도 했지만 어제 오랜만에 양대 지수 큰 폭의 반등이 나오면서 의료 AI 섹터도 또 한 번 힘을 과시했습니다. 많이 내려온 만큼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더 주목을 해봤는데요. 먼저 의료 AI란 무엇인지 간단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의료 AI란 환자를 지원하고 개선할 목적으로 머신러닝과 자연어 처리, 딥러닝 등 인공지능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과거에는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서 AI 솔루션에 대한 낮은 신뢰도가 성장의 허들로 작용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국내 보험 수가 적용과 본격적인 해외 진출로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의 확대와 혁신 의료 기술의 선정으로 매출과 이익 성장이 더 기대되고 있는 건데요. 매출의 경우에는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영업 손실은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 딥노이드를 시작으로 빠르게 단계적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증권가는 정부의 지원 정책에 따라서 성장세가 더 가파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정부는 국가 차원의 의료 AI 산업 지원 정책도 마련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9,090억 원을 투입해서 국가 전 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을 확산하고 국민 모두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리는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유의미한 실적과 정부 움직임의 배경에는 세계 의료 AI 시장의 규모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들은 전 세계 의료 AI 시장이 연평균 약 4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2030년에는 약 1,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40조 원 정도의 가치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이 업계는 국내 AI 시장의 경우에는 올해 2조 6천억 원 규모였던 시장 규모가 2027년에는 4조 4천억 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주요 기업들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그리고 각 기업들이 최근 발표한 개별 모멘텀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루닛은 어제 미국의 항암학회에서 AI를 활용한 폐암 치료 예측 연구 결과 6건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주가는 어제 하루 동안 17%대 급등하기도 했고요. 뷰노는 AI 기반의 뇌 정량화 의료기기 뷰노메드의 특허 기술 2건을 등록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한편 딥노이드는 작년 매출의 235%에 해당하는 75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AI 검사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점이 특징적이고요. 셀바스 헬스케어는 국방부와 코어라인 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와 플랫폼이나 솔루션 협력에 나섰습니다. 한편 JLK는 국내 의료 AI 최초로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 뇌졸중 솔루션으로 11월부터 매출 발생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주가 추이 어떨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전일장 종가가 높은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면 루닛부터 셀바스 헬스케어까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52주 최고가와 52주 최저가의 중간 정도에서 요즘 이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의 최고가는 대개 의료 AI 섹터가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9월에 형성이 됐는데 오늘도 상승불을 켜고 있는 관련주들, 과연 의료 AI 섹터는 회복하는 시장과 함께 다시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투자자분들께 투자의 길을 열어주시는 박우신 파트너님. 그렇다면 이 의료 AI 관련주 투자 시에는 어떤 점을 주목해 봐야 할까요? 예, 아까 좀 얘기를 하다가 끊긴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낙폭과대주와 이제 소위 시장에서 추세가 강했던 그러한 섹터들 사이에서 이게 의료의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 섹터에 속할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9월 초까지 굉장히 추세가 좋았다가 즉 시장의 메인 역할을 하다가 2달 동안 많이 빠진 그러한 종목과 그런 섹터군을 찾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장 먼저 낙폭과대 섹터에서는 의료 AI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결국은 어떤 이제 명분이 필요할 텐데 지금 보험이라든지 뭐 수가 적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뭐 다음 주부터도 일정이 있는 상태이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관련된 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섹터를 보는 산업에 대한 성장 스토리는 유효한 상태에서 많이 빠진 자리 거기에서 어떤 이제 그 반등을 시켜줄 만한 그러한 이슈들이 지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섹터, 그 여러 섹터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워낙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리고 이제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많이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도 여전히 이 섹터에는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낙폭 과대 섹터라서 시장 반등 시에는 동반 강세가 연출이 될 수 있다. 성장 모멘텀이 충분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섹터 내에서 탑픽 2가지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일단 좀 그나마 덜 올라온 종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디알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직접 그리고 간접 방식의 디텍터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9월 초에 7,590원까지 이제 신고가를 형성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시장의 하락과 함께 뭐 4,000원대까지도 주가는 내려와 있기 때문에 고점권에서는 한 40% 정도 조정은 발생이 된 상태고요.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올해 들어와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해외 매출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매출에서 한 80% 이상이 해외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AI 영상 진단 업체로서의 한 단계 도약이 기대가 된다. 그 예전에는 단순하게 디텍터만 파는 기업이었다면 이제 영상 진단 업체로 이제 변모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적도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인 만큼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가시화되어 있는 기업인지라 지금 정도 자리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목표가는 한 5,000원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 3,700원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도 여전히 뭐 바닥권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은 아니고요. 노을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 노을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인베디드 AI 기술과 NGSI라는 기술이 있어요. 요거 기반으로 차세대 진단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를 우리가 이제 그 AI 의료 기업으로 이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회사가 이제 탈중앙화 진단 플랫폼이라고 해서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병원이나 의원에 방문해서만 진단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퍼스널하게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탈중앙화된 그러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신약 기업으로 치자면 사실상 퍼스트 인 클래스 제품을 좀 보유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요 AI 신약 개발 시장의 성장과 함께 동사 같은 경우도 이 진단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그러한 가치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얼마 전에 이 회사는 유상과 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무상 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도 원활하게 이루어낸 만큼 해당 자금을 바탕으로 향후에 동사가 펼쳐나갈 그러한 어떤 미래 청사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종목은 역시 아까 디알텍과 좀 가격대는 비슷한데 손절가를 3,500원으로 조금 밑으로 더 잡고요. 대신 목표가는 6,000원대까지도 반등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해서 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 분석까지 해주셨는데 의료 AI 섹터 내에서는 DR텍과 노을이 가장 유망하다고 보셨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 사실은 더 좋게 보는 기업들은 많습니다. 뭐 뷰노를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게 보는데 뷰노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이미 좀 많이 올라온 측면들이 있어요. 오늘에서도 한 7% 올라오고 이게 거의 뭐 한 2만 원 중반대에 있다가 지금 거의 4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단기 상승폭이 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외를 했고요. 그밖에 뭐 JLK나 딥노이드 뭐 이러한 기업들도 저는 굉장히 좋게는 보는데 역시나 다들 좀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특정 섹터 내에서도 기왕이면 좀 낙폭이 과대하고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가 돼 있었던 DR텍과 노을을 좀 말씀을 드린 거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다음 주에 승부를 낼 섹터는 의료 AI 관련된 토픽 두 가지는 그래도 비교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DR텍 그리고 노을이었습니다. 투자에 참고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뜨겁고 매력적인 테마를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박우신 파트너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